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 있나요? 저는 일단 체육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체육 시간에 가면 지금이야 키가 제가 좀 작지만 네.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이 자이언트였습니다. 오, 자이언트요?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죠. 농구부터 해서 뭐 축구까지 뭐 제일 안 통하면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네. 네, 체육 시간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오락 시간, 오락 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네. 공부보다는 노는 쪽으로 특화됐던 네. 네, 학생이었습니다. 어머. 네. 저 같은 경우는 도덕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 예. 오, 왜냐하면 제가 딱 봐도 도덕적이고 우와. 착하잖아요. 사람이 선하잖아요. 그거 맞는데. 성선설, 네, 보세요. 이미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성선설. 네, 와, 그리고 또 성선설. 그 도덕 시험 있잖아요. 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제가 늘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면 항상 이렇게 근데 만점 나오고. 명선 씨 거짓말해서 그런지 예. 국사 시간에 배웠던 홍익 인간으로 변해가고 계세요. 그랬나요? 얼굴이 시뻘게 져 있는데 말 그래 우리 네. 홍익 인간 나오셨네요. 예, 다시 예.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중국의 철학자 네. 약간 명자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명자예요. 공자 동생, 여동생. 명자, 네. 명자. 명성이 네. 동생 명자입니다. 네. 아, 사실 재밌었네요. 이제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저도 이제 도덕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명선 씨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네. 저는 지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네. 지금도 유일하게 연락하는 은사님이 도덕 선생님이에요. 예,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우리 김은희 선생님이신데 네. 지금도 항상 연락드리고 제가 유일하게 연락하는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네. 도덕은 이 박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과목이다. 요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네. 도덕적으로 살질 않으시면서 뭘 도덕 그렇게 따지세요? 예? 미안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 좋아하는 근데 궁금한 게 과목을 왜 갑자기 도덕을 맞아요. 아니 과목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 바로 오늘 방송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 아닐까요? 왜 갑자기 그러실까? 물어보나 네, 했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좋아한다고 대답해 주신 그 과목 네. 도덕교육이 바로 오늘 지혜의 다락방 주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잠깐만요. 저도 뭐 도덕을 좋아하긴 좋아했지만 제가 갑자기? 좋아하죠. 네네. 저는 제 애 셋을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에 제가 관심이 좀 많은데 요즘의 아이들은 도덕을 좀 멀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교 갈 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네. 국어 영수 뭐 이런 거 있죠. 과학 아니면 코딩 이런 것들을 배우지 도덕을 배우지 않는 현실입니다. 네. 오늘 필요 없는 강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도덕 하면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도덕을 주제로 방송을 준비한 그 이유. 네, 도덕교육자 신희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네. 현재 또 그 김해 진영 고등학교에서 또 도덕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또 김해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연이세요? 저 정말 오늘 뭔가 강연 듣는데 고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런 감사합니다. 네,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이 완전 도덕 선생님 느낌이세요. 네. 선생님 저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스승일 할 때 네.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선물 막 쌓여 있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런 거 요즘은 없을 거예요. 요즘 그런 거 없죠?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도덕적인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소풍 가면 선생님 도시락도 이렇게 김밥 싸와서 서로 맞아요. 쌤 우리 도시락 드세요 그래요. 막 이랬는데. 먹어달라고. 추억 속으로 네. 아 너무 선생님, 그립다.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들 커피 한 잔 이렇게 아, 갖다 그 주는 정도? 그 정도. 아, 그 정도. 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예전 그 추억의 학창 시절도 떠오르고 아주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네.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어떤 거예요? 오늘 전부 이렇게 도덕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학교에서 다 배웠던 경험이 있을 텐데 오늘 제 주제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 아마 한 50년 정도 됐으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배웠을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도덕 교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나가 볼까 합니다. 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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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쩌면 저희가 오늘 학창 시절로 좀 추억 여행을 떠나보는 그런 강연이 되지 네, 않을까 네. 기대가 그래서 됩니다. 아마 연령대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한번 볼까요? 교육까지 나가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교과서 표지를 보고 좀 익숙하다. 저 마지막 거 윤리, 우린 윤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세대가 이렇게 오는데 윤리도
국민윤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생활과윤리가 있어요. 저는 우와. 윤리와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어린 제일 막내. 네, 맞아, 정답 저도 맞아.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이에요. 저는 세 번째, 윤리와 세 번째. 세 번째. 윤리. 윤리. 아, 네. 그러면 저와 좀 비슷한. 이분 예. 저도 윤리. 저기 네네. 고등윤리 고등윤리, 아니고 형님은. 고등도덕 아니고. 여보세요. 전 모르는 책입니다. 전 처음 봤어요. 네. 저 얼마 전에 흠집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조금 양보해서 국민윤리로 하겠습니다. 아, 국민윤리. 예. 지금 윤리와 사상이 지금 다르구나.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시대가 느껴지시죠? 예, 교과서가 사실은 맨 뒤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선택 과목이 돼서 이제는요? 네, 고등학교는 이제 도덕을 필수로 배우지 않고 선택으로 배우고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수능 네. 보려면 윤리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네, 안 네, 되는데,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운 실제로 도덕 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는 윤리라는 이제 과목명으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이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제가 잠깐 소개 들었는데 학창 시절에 도덕 수업을 좀 떠올려 보고 이런 경험을 한번 이제 좀 들어보고 시작할까 하거든요. 저는 도덕 수업에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잤던 거. 어머, 저 잤던 일어나세요. 거. 일어나세요. 아유, 네. 침 닦고 도덕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죠. 저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도덕 교사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워했고 제일 사실은 지겨웠던 과목이 도덕. 그리고 그래요? 외워야 될 분들이 너무 위인 분들이 네.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맞아요. 사실 도덕 네.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거든요. 왜냐면은 네. 이제 뭐 과학, 뭐 수학, 영어는 굉장히 어렵고 머리에 막 쥐가 났는데 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표를 보잖아요. 네 번째 시간 도덕이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요 시간만큼은 좀 쉬면서 힐링을 하고 머리를 그렇게 안 써도 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고나 사건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도덕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해 나갈까 해요. 도덕 수업이 얼마나 학교 교육에서 효과가 있는지 지금 박권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오늘 쭉 총체적으로 저희의 도덕 교육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설문을 해봤어요. 여자 한번 제가 그랬더니 다들 저와 비슷하게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외웠다. 외웠다. 저도 외우기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수능 세대는 배워서 외우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나운서님 세대도 사실은 이제 생활과 윤리가 선택 과목이긴 한데 네. 지금 생윤이라고 요즘에 이제 네. 약자로 쓰니까 네. 학생들이 등급받기 좋아요. 외우면 되니까. 네. 제가 그래서 선택을 했다가 생각보다 외울 게 너무 많고 좀 많지. 어려워서 조금 네.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추상적인 말이 많아요. 한번 쓱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했는지 아닌지. 네네네. 권리주의자 누굽니까? 벤담 밀 몰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벤담 모르고 밀 모르나? 이거는 네. 이동엽 씨가 네. 지금 수업을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업 학자명을 들었다. 기억한다는. 성선설 선학설 국리요? 네. 반담? 반담 말고 반담? 건담 말고 벤담. 벤담? 네. 그런 수업을 국리 저 중국 배우 아니야? 제가 오늘 나온 걸 굉장히 또 흐뭇한 게 네. 이동엽 씨가 아까 잤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자면서도 귀가 열린 어머. 학생들이 네.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대단하네요.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덕적으로 살아봅니다. 네, 네. 근데 대부분 졸렸다, 지루하다. 그렇지, 사실.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 보시면 학생들이 얼마나 지루하면 작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교과서를 튜닝을 해요. 도덕을 특히 많이 튜닝했어. 네. 도덕이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바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렇죠. 명선 씨도 아까 저한테 저는 도덕으로 했다고. 네네네. 네. 학생들이 얼마나 졸리면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그러니까요. 견뎠을까. 그래서 해마다 그걸 걷어서 보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학생들, 재밌어서. 그러니까 재미삼아. 네. 그런 이제 좀 드물긴 하지만 재밌었다. 또는 의미 있었다. 의미.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제가 설문을 해봤는데 네. 오늘 사실은 뭐 잠깐 이렇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도덕 교육을 아직도 해요? 하시는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무조건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의무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까 해요. 좀 해주세요. 예, 예. 저희 나라와 같은 이제 아주 특수한 이제 도덕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를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고종 황제가 네.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교육을 통해서 국가를 어떻게 한번 이제 발전시키고 재건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교육 입국 조서에 도덕 과목 지금 명칭은 아니지만 수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오. 네. 수신이 뭔지 아시죠? 수신. 아니요. 수신. 네모. 네. 네. 수신 네모. 제값이 구평천하. 그쵸. 그렇죠. 와, 공부했네. 역시. 네. 암기 위주의 교육이지만 이럴 때 도움이 된다는 거. 학원 많이 맞습니다. 수신이 좀 이따가도 또 제가 우리 도덕교육 특징이 교과로 진행되는 게 이렇게 유교를 통한 우리의 문화유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드릴 텐데요. 이게 수신이 수신. 몸을 닦는다가 아니라 네. 몸과 연결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닦아 나간다. 수련한다? 네, 수련한다. 예. 네, 그런 과목으로 사실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잘하셨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요걸 시연을 못했죠. 일제 그렇죠.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렇네요. 예, 이런 이제 고정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광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기를 겪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물러나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저희들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도덕 교육에 있어서 잠시 조금 우리가 조금 찾아봐야 논란이 되는 게 사실 지금 세대가 혹시 이동엽 씨 국민교육 현장을 우리는 외웠던 나라 중흥의 예, 네. 그거 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나라 중흥의 민족 역사적 민족 네, 중흥의 네. 역사적 역사적 의미를 사명을 갖고 이 가지고. 땅에 태어났다. 네. 태어났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예.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저 초등학교 때 그 달달 외워가지고 맞습니다. 외워야지만 집에 갈 수 있어가지고. 네,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랬던 국가적인 이제 정책이 사실은 저희 도덕 과목의 역사에 사실은 굉장히 뭐 힘을 실어줘서 교과목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교과목으로 지금까지 50년 초중 고등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하게 된 배경이 되기는 해요. 이게 3차 교육과정부터 있었으니까 한 50년 정도 됩니다. 50년. 네. 네. 하지만 일단 이렇게 교과를 통해서 이게 도덕, 사회, 영어처럼 교과를 통해서 도덕 교육을 하는 이제 나라가 드물거든요. 초, 중, 고. 국가 수준의 이렇게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3차 교육 과정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동엽 씨가 말했던 국민 교육 현장 우리는 네. 민족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네, 띠고 네. 이 땅에 태어났다. 네, 네. 갑자기 막 떠오르네. 소름 돋아요.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제가 예. 그게 한 10살 때 배웠는데 지금 네. 37년 지났는데 갑자기 쓱 나오네. 이게 중식식 교육의 폐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배기도 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는데. 그냥 외우는 거야. 안 그래도 나오네. 육군에 그 군대 가서 육군 그런 것도 있잖아. 육군 그러네요. 그거. 네. 그래서 사실은 3차 교육 과정에 교과, 도덕 교과가 초중 고등학교 만들어졌지만 전문 교사는 없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교사를 양성하고 교과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그 국민교육 현장 이후로 도덕 과목을 일단 다 만들어서 가르쳐라 네. 해서 이제 각 80년대. 네. 80년대에 이제 생기게 돼요. 저처럼 제가 지금 이제 현장의 도덕 교사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되는 배경에는 이제 80년대 되어서야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문 교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국민교육 현장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 중간에 저희들이 전두환 그다음에 박정희 이 시절에 국민교육 현장과 함께 이게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사실 국책 과목이었어요. 국책 과목이 어떻게 쓰였을 것 같아요? 국책 과목이요? 네, 국책 과목. 국가 정책으로 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일환으로.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반공. 그쵸. 방공은 기본적으로. 네, 방공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네, 나라 사랑하자.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념 교육도 물론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절 그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그런 용어로 사실은 사용이 되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제가 지금 이제 6차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이제 과목에서 네.
국민윤리라는 데서 윤리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박권식 국민윤리라고 했는데 예. 국민윤리에서 그냥 국민을 떼고 윤리 제일 처음에 교과서를 바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나라에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윤리보다는 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아, 이 친구는 네, 역시. 윤리를 네. 안 배우니까 말할 수 있네. 네, 어려웠다지만 지금 뭔가 생활과 윤리를 배운 배우는 효과라고 저는 오네요. 생각합니다. 네. 교육을 많이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국민윤리, 윤리, 도덕 교과의 역사 과정에 보면 그런 이제 저희들이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잘 정리해 준 것처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떻게 목적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그런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럼 좀 억울한 게 저희는 3차 교육 받았는데 6차 교육을 모르고 아니 제 그렇잖아요. 이동엽 씨는 6차 정도 세대는 되는데요. 아 6차 교육 받았나요? 네, 아까 저도? 표지에서 6차 아 6차였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받았구나 교육을. 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알고 교육이 있어. 사실 이것도 배운 게 교육이 문서상 바뀐 거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하고는 괴리가 있죠. 아, 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안에도 방공 이승복에 대한 어린이 방공 있죠. 도덕도 있고요. 네. 초등학교 시절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도덕 교육이란 주제가 사실 굉장히 고루하고 좀 이렇게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학교에서 도덕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 예. 맞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수신 얘기하면서 수신제가 치국평. 네. 유교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아까 뭐 명자도 나오고 네. 공자님이죠, 공자님도 공자. 나오셨는데 저희 삼강오륜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제대로 배웠네. 네. 네, 배웠다. 혹시 오륜할 때 그 오륜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시나요? 올림픽, 오륜. 아, 오륜기. 그 잠실에 가면 오륜도 있어요. 오륜기라고 이렇게. 5가지의 뭐 맞죠? 덕목 같은 맞습니다. 아, 제대로 배웠네. 네, 5가지 동목. 상기를 좀 해보세요. 5가지 동목인데 부자유친 네, 이런 거. 부자유친. 왕과 신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와 네, 친구 사이에 사이에 의리가 의리가 우정, 있어요. 신의가 있어야 신의, 된다. 신의가 네, 있어야 네. 붕의 유신. 유신. 네, 네. 신하와 유신. 붕우유신. 네. 신하와 그 저기 있잖아요. 네. 왕과 신하의 네, 그 사이도 있고 부부간에도 있고 유별. 부부 네. 유별. 부부가 유별이 다르다 이런 역시 뜻이죠. 네. 부부 유별 딱 하네. 이 오륜이 사실은 그렇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5가지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분류해가지고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이제 덕목을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게 유교가 남긴 우리의 유산이에요, 사실은. 네. 관계 문제, 오늘 박건 씨 들어오면서 관계 문제점은 좀 힘들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도덕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가장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지금의 도덕 교육은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자기가 맺은 이제 자신과의 관계부터 멀리 이제 자연과의 관계까지 그걸 확장해 나가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일관되게 교과를 만들어서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 500년간 남겨둔 이 유교라는 유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사소오경. 네. 사소오경, 특히 공자, 맹자, 뭐 아까 순자, 성악설부터 네. 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노노. 네, 논어도 있지만 혹시 우리나라의 성리학에서 두 분이 나와요. 이거는 이성계. 모르면 예. 예. 이성계는 아니고. 아, 아닌가요? 이성이 아니고 이성계는 율. 예. 율곡. 맞습니다. 네. 율곡 선생님. 네. 와, 이건 율곡, 정말 율곡 네, 선생님. 오늘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황희정승. 네. 네. 황희정승은 지금 아니야? 청렴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네. 표변이 되시고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오성과 하느님이고. 네, 네. 무슨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황희정 특히
우리의 유교는 이제 중국의 유교라면 우리는 성리학인데 네. 이황과 그렇죠. 율곡 예. 기억나시는 네. 이 두 분이 남겨준 유산이 굉장히 커요. 우리 정신 태계. 네, 태계와 태계이와 율곡. 네, 율곡. 아, 집회에 들어가 계신 이유가 있네요. 네네. 아. 굉장히 거기서 조금 심오한 얘기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기, 이원론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납니까? 네. 이기 불상잡. 듣긴 했는데 론 기억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그거 잘해주고. 제가 10만 양병설은 생각이 나는데 아, 네, 맞습니다. 그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걸 율곡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네. 어떤 심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게 심성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율곡과 태계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럼 송시열 쌤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가만히 두 계셨어요? 분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가만히 계셨어요, 그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다 교과서가 담을 수 이제 없어? 좀. 네. 그래서 송시열 쌤 가만히 네. 있는데. 송시열 쌤 누군지는 아시죠? 네. 아니, 그래서 쌤이랑 선생님한테 알아주니까 내가 물어봐. 넘어가요. 예? 선생님한테 물어봐. 혹시 모를까 싶어서. 아니, 선생님 모르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도덕교 질문 좋습니다. 질문 좋아하잖아. 왜냐하면 지금 도덕 과목이 다 질문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정말 많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들 암기로 그냥 외워라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한번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예.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 교과서를 제가 그냥 가지고 이야기 왔는데 글로만 적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훈화적인 도덕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읽고 이성구화처럼 이런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당연히 학생들한테 그런 식의 삶을 이제 읽고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면 지금 이제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거든요. 네, 와. 보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르게 판단해요. 뭔가 다르게 다른 판단한다? 네. 제목 한번 보세요. 바르게? 네. 보통 보면 시간을 아껴 써야 해요로 끝나요. 끝나지, 그렇죠. 네. 근데 뒤에 바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네. 네. 시간을 아껴 쓰기 위해서 바르게 우리한테 판단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 물어보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뭐가 가미된 것 같아요? 아껴 쓰라 해서 판단력. 네, 판단력.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네, 자신이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초등 교과서입니다 이게. 네. 초등학생들도 엄마가 이렇게 잔소리, 아빠가 잔소리 치고 시간을 아껴 써야지, 네. 게임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이렇게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게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교과서가 우와.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배우는구나. 네네.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글자가 조금 적었는데 요즘에 글자도 빡빡하네요. 그리고 글자도 하지만 교과서가 커졌어요. 커졌어요. 사이즈가. 그 그림도 있고 얼마나 좋아. 네. 그러니까. 예. 그림도 있지만 일단 실제로 학생들한테 탐구나 성찰 활동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제가 이제 또 소개를 이제 중학교 교과서 가지고 네. 한번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요, 우리도? 네, 네. 좀 심오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초등 교과서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 네. 과거랑 비교해서 네.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중학교 교과서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국의 도덕교육 특징이 초, 중, 고등학교를 국가 수준에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시간에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요? 네. 왠주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정치도 굉장히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네. 이 다양한 이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럼 그렇죠. 네, 국정 단일 교과서로 지금 네. 초등학교는 지금 국정 교과서로 운영되고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출판사가 나오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네네 질문 형식으로 학생들한테 사고하고 판단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생활을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네. 자기를 성찰하는 네. 탐구 활동, 성찰 활동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확장, 자기와의 관계 설정을 잘하고 네. 타인과 그리고 사회 그리고 자연과 점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지금 나는 누구인가로 지금 되어 있어요. Who am I? 네, 나는 누구인가.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동엽 씨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냥 직업으로 어떻게 저를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 남들을 네. 웃기는. 네. 그러면 개그맨이 본인의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남을 웃기고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개그맨을 뭐 직업이나 진로를 잡은 건지. 예, 학생 그렇죠. 때. 저 초등학교 때부터 네. 남들 웃기는데 좀 제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내 직업이 되겠구나 해서 어릴 때부터 갈고 닦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명선 씨는 어때요? 저는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보다 저는 밝고 좀 남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박건 씨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했던 시간들이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분은 그때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렇게까지는 욕을 안 먹이고 했고 있었을 건데. 오히려 이제 듀스 노래 중에 예.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고3 때, 예, 고3 때인가 그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고1 때인가? 예.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또 중요한 게 그런 고민이 많고 네. 예. 2차 성징 시작되면서 네, 사춘기 네. 오면서 네, 네. 너무 심한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예. 과에서는. 근데 저희는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없죠 이런 거는. 네. 나는 누군지 말했다가 맞습니다. 엄마한테 예, 두드려 노래 맞죠. 가사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네. 우리가 그 도덕 교과서 내에서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처음 시작하는 단원이에요. 예, 이게 그런 자신과의 일단은, 관계를 설정하는 거.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걸 단어를 수업해 보면 학생들이 뭐부터 시작하게요? 이름, 이동네. 네, 이름, 다니는 중학교, 네. 엄마 아빠. 네. 근데 진작 빠져 있어요. 뭐를 못하냐면 내가, 나는 네 나는 소속.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소속 또는 다니고 있는 몇 학년 몇 번까지 얘기하는데 그 네. 뒤를 못해요. 네. 그럼 명선 씨가 대답을 잘한 거 아닌가요? 네, 아주 나는 잘한 거죠. 근데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답은 없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뭐 몇 학년 몇 반 그게 어느 아니지. 학교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 대한 고민, 네. 내가 성격이 밝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기분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명선이가 잘했네. 근데 역시 저는 평상시에 제가 누군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그래서 해요. 이 친구가 정말 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역시 하거든요. 명나라 역시 명자야. 명자 다르네. 명자네요. 명자는 역시 다르네. 명자는 다르다. 그럼 혹시 네. 초중 고등학교 때 이런 이제 수업 중에서 이걸 도덕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닌 과목 타 과목이라도 했던 이제 수업이 있었나요, 명선 씨? 네, 도덕. 도덕에서 이 시간에? 수업 했어요? 아, 도덕에서 아니요, 없었죠.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수업이 도덕 교과목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학생들한테 이런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아까 처음에 박권 씨가 예. 도덕 시간이 편했다고 그랬잖아요. 편했어요. 저는. 자는 게 아니고, 앉았어요 저는. 네, 자는 그냥, 게 아니고. 그냥 옳은 얘기,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게 이제 학생들은 꼰대다. 도덕쌤이라면 꼰대다. 그렇지. 요즘에 이제 제일 전형적인. 바르게 네, 바르게 살아야 생각하고. 돼. 네. 그래서 일단은 수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과목. 네. 네. 그냥 기억해 보면 내가 파란불에 건너면 되고, 맞아요. 선생님 만나면 인사하면 되고, 네. 네. 뭐 뻔한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도덕 과목의 그렇죠. 사실 조금 현실이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걸 네. 배웠나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생윤이 생활과 윤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이제 선택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근데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요. 예. 그 다음에 민감하지만 사랑과 성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요. 와. 근데 특징 보세요. 다 질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환경 오염 위기 많잖아요.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바깥 이제 지금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이제 아까 문제점 네.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생활과 윤리가.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소개했지만 제일 문제는 한국의 교육의 끝이 대학 입시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박권 씨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지금 뭐 더 범죄율도 많고, 네. 네. 뭐 또 예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네. 것들이 갈수록 요즘 인성 논란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인성 관련돼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특히 고위층 우리 청문회 같은 거 했을 때도 네. 도덕성 결함이 결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네. 그런 걸 다 평가했을 때 사실 이제 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도덕교육 학교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의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이에요. 네. 네. 이렇게 범죄율도 높아가고
심각해지고. 네. 예. 학문한테 깨끗한 사람 하나 없고. 네. 찾아보기 힘들고 어렵죠. 오히려. 근데 그분들도 굉장히 지식인이긴 한데 그렇죠.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결함이나 이런 걸 많은 걸 그 보면서 기준을 어디까지 돼야 될지가 네, 맞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반대로 저희 연예인들 있죠. 네. 저희 연예인들한테는 도덕적 잣대가 너무 심합니다. 아, 그래요? 예. 유명인일수록 심하죠. 그렇죠. 우리는 뭐 더더욱, 예. 이제는 뭐 어떤 일도 할 수 없어. 네. 예. 이동엽이 조금만 뭐 잘못하려면 저도 이제 고발하려고. 바로 준비 고발하려고 맨날 카메라 들고 저도 항상 준비 중이에요. 이 지금 연필만 흘렸는데도 버렸다 이러면서 찍으려고. 근데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저희 힘들어요, 방송인들은 저희는. 조금 더 그게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게- 이제 정치인도 그렇고 또 유명인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여지니까. 맞아요. 한국의 특징이 제가 조금 재미있게 하려고 좀 이렇게 요즘에 참교육이라고 참고를 하죠. 네. 그렇죠. 네. 참교육시키죠. 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문화권과 다르게 우리가 남아 있는 네. 이제 기본적인 도덕 교육의 잔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교육. 네. 네. 학창 시절에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네. 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자신을 비추어서 보는 것보다 타인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도덕 교육에 대한 이제 반론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국책 과목. 국책감.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그런 이제 그 정권을 정당화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컸어요. 네. 제가 이제 제일 컸던 사건이 도덕교육의 파시즘이라는 책명이에요. 책 이름이에요. 제가 책을 소개하려고 뭐 한 게 아니라 2005년에 네. 한 철학자분께서 도덕교육의 파시즘에서 노예 도덕을 기르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 교육은 노예 도덕을 기르는 거였다. 그래서 도덕교육을 다 없애라. 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도덕을 과목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들이 남긴 유산, 유교 유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사실 대국민 토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 근데 저희는 왜 몰랐지? 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제목도 강렬하잖아요. 도덕 교육을 통해서 노예를 국가의 맹목적으로 네. 복종하는 노예를 기르는 저희도 그런 교육은 들었거든요. 국민학교가 생긴 이유가 사실 이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사 짓는 맞습니다. 분들은 뭐 아침 일찍 안 가거나 뭐 겨울 되면 이제 일을 안 하는데 학교 가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 맞습니다. 앉아서 그 열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교육을 시킨 게 사회로 나갔을 때 맞습니다. 예, 예.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예, 시켰다. 뭐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이 책에 이제 담겨 있지만 사실 현장에 저희가 느끼는 거예요. 입시 위주에서 이런 도덕 교육을 실제로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형식화될 수밖에 없어요. 주당 초등학교는 1시간, 지금 중학교는 2시간, 고등학교는 많아봤자 이제 3시간인데 한 학기 정도 배워요. 한 학기만. 네, 한 학기 집중 선택을 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때문에 암기로 끝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각종 학계에서 보도하는 게 경쟁 구도 속에서 아까 도덕성 키우는 거는 경쟁력이 되지 않는 일단 그렇지.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그렇지. 내는. 예.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도덕 교육의 실제 문제점이에요. 저희들이 겪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공감해요. 너무 네. 공감됩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생각해요. 네.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제 자식을 낳으니까 네. 공부를 너무 못하잖아요. 이놈의 애가 인성은 좋아. 네. 친구들 많아. 근데 공부를 안 해. 차라리 공부를 해라 이렇게 그렇죠. 가게 되더라고요. 네. 초조해지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사실은 그런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도덕 교육이 이제 쇄신을 하는 과정에 서양의 여러 이론들을 도입해요. 예, 제가 지금 콜버그 뭐 이런 학자들 이름이고 네. 이 대부분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교육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안이 뭘까 하면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우리의 전통 속에서 정말 실제로 도덕 교육을 학생들한테 생활 속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게 유교와 사실 불교에 남긴 유산 그리고 이런 지금 유교는 이제 좀 전통에서 좀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네. 근데 불교는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 교육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어떤 수업이 학생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아나운서님
외웠던 생활과 윤리는 잊으시고 네. 근데 외운 거 하지 마. 네. 안 외우면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아까 앞서서 보여주셨듯이 나에 대해서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자체를 학교에서 마련을 해준다면 이게 일상에서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맞습니다. 네. 저도 정말 학교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게 국어야 당연히 우리의 말이니까 배워야 되는데 네. 영어, 수학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네. 그걸 입시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대단한 학문을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도둑이나 뭐 체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가든 기술이든 이런 것들은 등한시 되는 학문처럼 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인성 쪽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배울 시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덕 교사로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제 과정이 사실 뭐 현장의 도덕 교사님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저도 사실 가르치기 힘들어서 사실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그런 걸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제 저의 고민이죠. 이제 네. 계속 흐지로 갈수록.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도덕 수업의 모습이에요. 오. 그냥 토론, 네. 그다음에 직접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해주는 네. 학생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긴 한데 이제 끝은 항상 먼저 아시죠? 우리의 입시 그리고 성적 네. 그리고 최근에 뭐 7세고시라고 4세고시까지 네, 하는데. 4세고시까지 네. 실제로 정말 중요한 뭐 초등학생 뭐 초등 전이죠. 네. 정말 학생들한테 선한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거를 이제 다음 이게 2차시부터 좀 소개를 드릴까 하거든요. 네. 꼭 좀 또 다음 네. 시간에 와주십시오. 진짜. 네, 네. 너무 듣고 싶습니다. 지금.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신희정 선생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